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몰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신세계는 남한선성 마스터님과 이익재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윤 PD와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신세계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안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중점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하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상승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412.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0.03%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S&P는 여전히 0.13% 강보합권으로 2,60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9 가격대 깨진 이후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8940달러로 0.16%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 역시 1,291달러까지 조정 후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291.4달러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7.92까지 상승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58달러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57달러 후반대 가격 지키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부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57달러 후반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유로 FX는 1.19 가격대가 깨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이 전환이 됐는데,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김경윤 PD 어떤 뉴스 나오고 있나요? 일단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월 청문회에 이 달러 향방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파월 지명자가 연준의 현재 정책을 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도 있고요. 이 소시에테 제네럴이 이어서 파월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제닛 옐런 현 의장 자리를 물려받음에 있어서 마찰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파월 지명자는 통화 정책을 흔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발언이 시장이 달러를 강세로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청문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속보, 파생적인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연임에 대해서 연임이 아니죠. 일단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는데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 청문회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발언이 나오고 있는지 발언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속보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계속적으로 청문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속보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연준 위원들의 어떤 성향이다라는 그 부분을 먼저 안다면은 파악이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맞죠. 네네. 우리가 브레이킹 뉴스로 계속해서 영어를 또 모르신 분들은 그것도 해석하고 뭐하고 시간이 그렇죠. 걸리시는데
어떤 뭐 파월이 됐던 뭐 앨런이 됐던 어떠한 연설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을 미리 알면 그 사람 성향이 뭐 하루아침에 뭐 비둘기파에서 매파적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어떤 부분은 또 어떤 분들은 또 매파를 또 호크가 맞습니다. 매파가 비둘기가 도구가 맞고 네. 보시게 되면 이런 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파웰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그 앨런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네. 원래 이 중간이 중도 성향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비둘기파 성향이고 오른쪽이 이제 매파적인 성향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네. 이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의장이 되시는 파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앨런보다는 매파적인 성향인데 거의다가 다 중도 성향이다. 이렇게 파웰 같은 경우에 중도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들리도 마찬가지고 더들리도 다 중도 성향이다. 그리고 에반스 같은 경우도 연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뭐 한 2번 정도에 있지만은 이분은 굉장히 비둘기 성향이 강하신 이제 분이고 네. 특히 이제 블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또 비둘기 파작이다. 그래서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매파 성향인 그 위원들이 연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 쪽, 매파라는 것은 달러 강세 쪽이 강한 거고 비둘기파 쪽으로 간다 그러면 위험자산군, 그러니까 지수가 좀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연설한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성향의 오늘 사람들이 연설하느냐 그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좀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골드 강세를 보고 골드의 매수를 계속 갖고 있다. 근데 뭐 에반스가 오늘 뭐 한다. 뭐 연설을 한다. 그러면 골드 강세에서 약세로 내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연설하기 전에 바로 청산을 하고 그렇죠. 또 연설이 끝난 다음에 내용 확인하시고 또 거래를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굳이 연설 위원들 일일이 연설을 다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수집해 가지고 오늘 어느 연설자가 연설을 하고 몇 시에 하고 그 사람 성향이 어떻다 이 정도로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못 찾아보시는 분들은 저희 신세계 다시 보기 통해서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화면 캡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예, 예. 자, 일단 뭐 연진 의원들에 대한 성향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먼저 정리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큰 틀 안에서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뭐 매수 진입 또는 청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뭐 짚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청문회 현장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함께 라이브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저희가 라이브도 함께 틀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경영 PD 지금 네. 나온 저분이 파월 의장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아마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라이브를 함께 또 시청을 하고 있어서, 네, 김경영 PD가 저쪽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그 분이십니다. 좀 인상으로 봐서는요, 마스터님, 조금은 그 제니 옐런 의장보다는 조금 더 강경하게 보이시거든요. 예. 맞나요? 예, 좀 꼬장꼬장하게 좀 보이시는데, 근데 저분도 물론 저분도 네. 공직생활 뭐 재무장관도 하고 하셨어요. 근데 맞아요. 네네. 저분도 민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민간 업체에 네네, 기업에서 뭐 헤지펀드 회사에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저런 분들이 어차피 의장을 하면 또 뭐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이어도 또 어떤 기업 쪽을 뭐 배제하고 독단적인 어떠한 정책을 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연한 정책이 그렇죠. 가능하다.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네.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뭐 올드보이식으로 또 다시 오셔가지고 또 그렇죠. 공직에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좀 근데 뭐 앨런 의장보다는 뭐 이미지상으로는 네. 좀 굉장히 좀
꼬장꼬장해 보이기는 합니다. 강경해 보이신다. 예. 일단 뭐 경력을 봤을 때 공직 생활과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함께 뭐 하셨고 그 기업 운영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잘 융화가 될 것이다. 유연적인 정책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마스터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청문회에 대한 뭐 라이브 함께 보셨는데 뭐 발언들 나오는 대로 김경훈 PD가 또 속보를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있나요? 이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이 197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비경제학자 출신이 연준 의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비경제학자 출신 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연준 의장일 때 좀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꺼렸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또 연준 동료들과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파월의 기조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갈까 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너무 이렇게 또 되면 왕따도 당하거든요. 딱 보니까 그 말씀 아니세요, PD? 네. 비슷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쉽게 풀어주셨죠. 네. 맞아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본인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맨 립서비스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만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한다는 그게 좀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장 자체의 주관적인 정책과 그런 신념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그 그룹 안에서의 조화도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독단적으로 좀 튀고 이전에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다라는 점을 꼬집어서 융화되지가 못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두 분께서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라이브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1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뭐 아직은 뭐 큰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다만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6,419포인트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뭐 견조하게 또 상승으로 이어가고는 있지만 나스닥이 오늘은 조금은 비교해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가 지금 1.18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마스터님 지금 1.19 가격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음봉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880 거기까지 기다리셔가지고 아직 1880 안 왔지 않습니까? 1880에서 뭐 한두 계약 정도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밀린다 그러면 1.185하나에서도 매수로 그러니까 1880 여기도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1851 이 자리도 매수가 되는 거고 근데 1851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버린다 그러면 미련 없이 손절 그리고 오늘 거래는 더 이상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할 수가 없고 오늘 종가를 확인한 이후에 내일 또 거래를 하시는 그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노란색 뭐 박스로도 해주셨고 일단 앞서서 일부에서 짚어주신 가격대입니다. 1.1880 가격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준 가격이 중요한 게 먼저 이런 기준 가격이 없다면 현재 가격 너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냥 매도로 접근 이렇게 쉽사리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뭐 눌리고는 있지만 조금 더 눌렸을 시 매수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손절에 대한 가격대까지 매수 밴드 짚어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도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시장 뭐 쉬어가면서 그리고 12시가 지나면서 개장이 이제 뭐 거의 5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한 이후 시장 흐름 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만약에 물리신 포지션 혹은
고민이 있으신 종목과 뭐 포지션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와 전화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저희 쪽에 문자 주시면은요,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 또 팀 셰르파 안에서 통화 담당이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유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1부 때도 이제 유로를 매수 의견으로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 저희 12시에 이제 그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대표적인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 지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달러가 좀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서 추세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유로화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로는 오늘 제가 오늘 하루에 이제 매매 그 전략을 매수를 세워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이제 매수를 실행하시는 구간 네. 오늘 말씀드렸던 1.1880 수준에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이 수준에서 매수 접근하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 아직 뭐 상승으로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매수하는 접근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 말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손절에 대한 부분 확고하게 지키신다고 매매에 임하신다면 뭐 일정 부분 손절이 나올 수 있어도 좀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이 온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적인 관점은 지금 가격대에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월가 예상치는 124로 예상을 했는데요. 발표치는 129.5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해서 지표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네, 덧붙여서 이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처음으로 집계 시작한 이후로 네. 1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 일단 소비는 뭐 최근에 김경우 PD가 S&P 얘기하면서 소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네. 좀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17년 내. 그렇죠. 와. 네. CNBC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네네. 이 홀리데이 시즌으로 진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하이 스프릿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연말 분위기와 더불어서 뭐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심리를 갖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기 확장이 굉장히 좀 건강한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무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네.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 근로자들이 돈을 벌면 이제 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포션의 금액이 이제 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대부분 위험자산, S&P라든지 이런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비슷한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죠. 인덱스로 네네. 많이 투자가 되게 되는데 이제 뭐 국내에도 비슷한 예 중에 이제 본인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면 자기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소비를 많이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S&P나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금자산에 대한 평가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산이 늘어났다는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소비는 계속적으로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S&P나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경신하고 가는 모습도 좀 소비를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이런 한 그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선순환 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원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그런 포션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라고 굉장히 네. 좀 한국이나 이런 그 일본 같이 좀 아끼는 게 좀 그런 미덕인 나라가 아니기 저축이 때문에 아니라. 저축보다는 이제 소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나라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위기에 왔을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선순환되는 구조가 사실 미국 경기를 좀 떠받들여지는 것 같고 요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이쪽 그 금융업계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그런 상승 추세는 뭐 향후에도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시장 경기 내내 또 내수가 좀 잘 받쳐지는 모습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돌아야 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소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마스터님 뭐 최근에 구입하고 싶으신 물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뭐 다 사고 싶죠. 다 사고 싶고. 네. 뭐 갑자기 그걸 여쭤보시고. 아니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소비주 이야기하면서 저는 평상시에 삽니다. 네. 뭘 사기 위해서 뭐 돈을 모으거나 네. 저는 그러진 않고요. 그냥 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삽니다. 물론 이제 가성비를 다 따져.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뭐 항상 네, 국내 경기도 도움이 되고 있는 네, 마스터님의 소비 패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앞서서 미국의 이런 소비 패턴을 들어봐서 또 우리나라의 또 소비 패턴도 또 어떠할까라고 해서 좀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소비에 대해서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또 상승 방향을 좀 점쳐볼 수 있다라는 뷰도 들어봤고요. 자, 지금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중점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종목 일단 오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오일을 물려 있습니다. 58.40에 매수 들어갔는데 다시 올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다시 이 가격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나, 손실폭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현재 크루드오일 가격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달러가 회복이 됐네요. 57달러 후반 계속해서 뭐 시도를 하면서 58달러 초반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상승 쪽으로 이어갔을 때 그때 물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제장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네. 물린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차트 함께 보고 계시죠? 네, 어떻게 상담 도와주실까요? 현재 58.40이면 뭐 왜 물리셨냐, 왜 아직까지 갖고 있냐, 뭐 그건 하나만한 소리 같으니까 뭐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58.23 여기까지는 올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맞아요. 58.23에서는 좀 몇 계약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58.23에서는 그냥 청산, 손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58.23에서는 그냥 손절 이 타임이에요. 뭐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절은 바람과 같이. 저는 원래 제 이제 주위에서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분들이 뭐 저 어디에서 지금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 말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지금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58.23에서 손절을 하시고요. 네.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7.86이 깨지면 이제 매도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58점, 남한선성이 58.23에서 손절하라고 그랬는데 58.23을 안 찍고 다시 하방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시간짜리 캔들 기준입니다. 57.86 아래로 끝나는 종가가 나온다. 그러면 57.86에서 그냥 손절을 하시고 네. 매도로 스위칭 하시는 게 낫죠. 하시는 게 네.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포지션이 물려 있으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처음에 자신이 들어간 그 가격대가 잊혀지지가 않으면 네, 자꾸 또 기억이 나고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손실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유효한 가격대에서 손절 처리를 하시고 조금 더 유효한 전략으로 빨리 또 스위칭을 하시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현재, 여기서 네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탐욕과 이 파생이라는 게 탐욕과 공포의 줄다리기다. 이야기 와, 들어보셨죠? 소름 돋아요. 네. 아니 들어보셨냐니까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탐욕이 언제 생길 것 같아요? 탐욕과 공포인데 네. 쉽게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일 때. 탐욕이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사람들이 수익이 날 때 네. 탐욕이 생길 거다. 근데 천만에 맞아요. 수익이 나면 공포심이 생겨요. 맞아요. 여기서라도 팔아야 될까? 여기서도 팔아야 될까? 그래서 공포는 수익이 날 때예요. 그러니까 공포는 청산할 때. 그 다음에 탐욕은 손절할 때예요. 좀 더 이러다가 그냥 확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탐욕과 공포의 줄다리기인데 지금 방금 아까 문의하신 분 손절은 바람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지션 갖고 가셔봐야 뭐 심장병 생기고 건강에도 안 좋으시니까 손절은 내가 딱 마음 먹었을 때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냥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너스와 플러스일 때 그런 뭐 심리적인 것도 뭐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3등이다 하면은 3등일 때가 탐욕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1등일 때가 조금 더 그런 공포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네요. 네, 지금 대단하십니다. 구간에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지금 상담을 받아보신 이 자리에서 좀 빠른 결정과 함께 손실 최소화하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은 5일에 있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좀 참 좋은 게 최근에 상승세로 이렇게 매수로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다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도 문자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1203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종목인데요. 자,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스닥 6,410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 중입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일단 나스닥은 오늘장에 조금 전환이 되는 부분이 좀 빠르게 있어서 나스닥은 현재 6,4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04% 강보합권이고요. 6,410에서 매수로 들어가셨고 지금 이제 7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계속 뭐 하락 전환, 다시 상승 전환 하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 어느 가격대에서 청산을 해야 될지 저희 실시간 리딩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려고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은 지금 뭐 차트 좀 빠르게 보고 계시는데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짝짝짝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6,400 지금 13.25가 오늘의 시가고 6,413.25선이 오늘 또 파워노트 시황에도 제가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상승하게 되면 6,438선까지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6,438. 오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찍었던 고점 6,425에서도 좀 더 상승. 그러니까 나스닥을 나 이걸 가지고 내일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포지션은 6,438까지만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1시간짜리가 캔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이 캔들 패턴이 하락 반전형 그러한 캔들입니다. 하락 반전형 캔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6,413.25 아래로 음봉이 떨어지는 종가가 나오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6,413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익절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6,413만 계속해서 지켜준다. 지켜준다라는 것은 꼬리가 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몸통이 내려와야 됩니다. 1시간 캔들 기준으로. 그래서 6,413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 6,438 이 선까지 포지션 끌고 가시는 거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나스닥에 있어서 참 어려운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 접근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도 같은데 일단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고 가격대가 6,413선을 유지가 되는 선에서 상승 쪽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다. 위쪽으로 목표가는 6,438포인트까지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목표가로 좀 가져가시면서 상방 방향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6,413포인트라는 점, 그 가격대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과 나스닥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신세계 시청자분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마스터님도 저희 전화 상담도 정말 특이한 종목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래서 워낙 오래되셨지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님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상담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이어갈게요. 493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구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구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서 일단 종목을 던져주셨는데 앞서서도 그렇지만 계약수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에서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면은 더욱더 상세한 상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최근에 시청자분께서도 많많이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 오늘도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죠. 현재 3.0760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다시 좀 올라갈 듯해 보였으나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2% 가깝게 좀 빠지고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뭐 이전에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상승 기조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10월 16일, 10월 17일 이후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일단 11월 16일 정도에 좀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1월 24일 정도에 다시 또 꺾이는 추세이긴 한데 좀 여기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구리가 워낙 추세를 또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해설위원님, 구리 같은 경우 또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거래를 좀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기존에 많이 안 하던 종목 중에 뽑자면 이제 첫 번째로 내추럴가스 종목이 있고요. 천연가스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하다 다시 좀 반등하는 구간이라 저희 쪽에 상당히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지금 2.7%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그 핫한 종목이고 변동성이 많고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이제 제한됐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구리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이걸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구리를 보실 때 가장 좀 기본적으로 깔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국 지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지수를 굉장히 좀 많이 참고를 하셔도 보십니다.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뭐 선진국 지수가 굉장히 상승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수가 며칠째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조정을 보이는 이유가 가장 크게 이제 구리 쪽에 좀 하락 추세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저점에서 크게 상승하다가 지금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가 꺾였어요. 하락으로 꺾인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매수 접근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매도 접근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냐고 문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매도 접근이 좋다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건 상당히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매도로 잡고 매도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보유하신 포지션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손절이나 익절을 가져가시면서 좀 변동성을 좀 회피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지금 상품 선물 워낙에 좀 다른 뭐 좀 안정적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꼭 구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좀 하락 추세가 강한 상황이니까 좀 변동성 회피하는 전략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뭐 메인 종목, 이제 많이 거래하시는 종목 외에도 이렇게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로 많이 좀 지켜보시다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마스터님, 그렇다면 지금 구리 전망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어떤 접근이 가장 현재 구간 유효해 보이시나요? 지금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매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또 박스를 제가 쳐놨는데요. 지지나 저항이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그려져 있는 선은 이 선은 뭐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다 어떤 그 자동에 의해 가지고 파동값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기반으로 한 뭐 제 거 특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지금 선들이 그려지는데 깨고 떨어지면서 조정 주고 다시 하락.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3.0859 이 아래로 깨고 떨어졌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굳이 그렇다라고 하면 3.0859 위로 3.0859 위로 양봉이 하나 멋지게 하나 나와야겠죠.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매수는 이 자리가 변곡이 아닌 이상 길게 끌고 갈 수가 없겠죠. 추세가 하락일 때 물론 매수를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근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건 하락 추세에서는 조정을 줄 때 하락으로 매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줄 때 매수로 그 추세에 반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거고 현재 제 생각으로는 3.0859에서는 반대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굳이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3.0859 위로 양봉이 나오면 짧게 한마디 정도 3.1029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매수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뭐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다 계속해서 뭐 특별하게 뭐 어떠한 뭐 펀더멘탈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라든가 이런 어떠한 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리 같은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거의 상승하면서 2.83%의 강한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오늘 탄력 받았으니까 이제 또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할 만한 재료가 그렇게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는데 3.0859 부분 양봉으로 좀 완성이 됐을 때 그 부분 매수 접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매도 접근인가요? 매수 접근 맞죠? 네. 아까 네네. 문의하신 분이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 하셨으니까 3.0859 위로 네. 올라탔을 때 양봉으로 나왔을 때 네. 매수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도가 우선이죠. 현재로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구리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기법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담과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저희 쪽에서 또 스페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발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김경윤 PD 또 빠르게 좀 취합을 하셨죠? 네. 네, 지금 마켓워치 쪽 네. 블로그에 이게 실시간으로 한마디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초반인데요. 네, 지금 좀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브라운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되게 좀 열심히 쪼고 있는 상황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청문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이슈를 일으킬 만한 뭐 대답을 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100 이하의 좀 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레귤레이션을 좀 풀어주는 방향에 자기는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으로 또 연준 자산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금방은 안 될 것이고 3, 4년 정도 걸릴 것인데 2.5조에서 3조 달러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문제가 이제 세제 개편안이 워낙 좀 중심적인 화두이다 보니까 이 브라운이라는 상원 의원이 또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GDP에 이런 공화당이 추진하는 텍스컷 플랜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을 하냐라고 했는데 파월이 처음에는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시금 좀 질문을 했는데 뭐 연준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떤 사이즈를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로 좀 나는 대답을 하기 싫다라는 의견을 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좀 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대답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걸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은 트위터에 좀 이 의원한테 누가 좀 꼬리랑 차 좀 갖다 줘라.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초반 분위기 일단 파월 지명제에 대해서 워낙 좀 분석적으로 그리고 파헤치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인가 봐요. 공화당. 아, 그 상원 의원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어서 중간중간 했던 네네.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전임자 발자취를 좀 따르겠다. 정치적 결과에는 본인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또 강한 좀 나는 이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의견을 또 표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뭐 백악관이라든지 의회 어느 누군가가 이 중앙은행에 뭔가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네. 또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좀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또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쟤는 옐런 의장을 잘 따라가겠다. 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과는 좀 연관성을 좀 결부짓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과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문회가 초기 뭐 부분이라서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뭐 신세계 2부 좀 끝자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 FX가 방금 전에 그 가격대 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1.1880 찍었나요? 네. 거의 뭐 깻잎 네. 김 한 장 차이도 아니죠. 정확하게 1.1880. 네. 김 한 장도 안 들어갈 정도를 네. 지금 터치를 하고 유로 네.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는데 아마 방송 아까 초반에 들으신 분들은 내지는 아마 수익으로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실 건데 1.1880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짧게 뭐 한 반개 정도는 1.1916 정도에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반개는 지니까 스탑을 걸어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그러한 전략의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1880에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희 1부와 2부 실시간 리딩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유로FX 전략 취하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데 하지만 수익 구간 지금 현재 뭐 청산하지 않으셨다면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수를 통해서 일단 관리하시는 방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희 신세계 뭐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가격대 설정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또 통화적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유로FX 수익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마스터님. 자, 유로FX에 대해서 현재 흐름이 좀 나와서 리뷰도 도와드렸고 계속해서 뭐 상담이 좀 밀려 있어서 봐야 되는데 앞서서 지금 구리 뭐 설명해 주실 때 중국의 소비와 좀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뭐 재료들 그리고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 중에 너무 많지만 그 부분에서 뭐 가장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뭐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로화하고 뭐 다른 뭐 채널을 보시더라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유로가 뭐 상승하면 골드와 뭐 반대로 간다. 뭐 S&P가 상승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로화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상관관계들을 그렇죠. 자꾸 따지시고 또 초보분들 보시면 거래를 하실 때 어떤 분은 하물며 뭐 달러 인덱스를 옆에다 놓고 거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거래하는 건 올바르지가 않다. 위험하나요?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뭐 제가 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화면을 좀 볼게요. 네. 이건 뭐 여기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 뭐 이거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캡처해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각 통화별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유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시간짜리 캔들은 현재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하고 0.83 그러니까 83%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시간짜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데이 하루에 움직이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로 달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좀 싱크율이 높은 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걸로 되게 많네요. 예, 볼 수 있는 게 유로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 뭐 이건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인다고 0.01 하면 뭐 같이 움직인다. 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로 홍콩 달러가 0.99. 그러니까 1이 됐던 100에 가깝던 되면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유로 달러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73%, 뭐 50% 이런 건 보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파운드 달러 보시면 한 91%, 그러니까 현재 오늘 하루 움직이는 걸로 봤었을 때는 파운드 달러하고 유로 달러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좀 길게 뭐 3개월짜리로 보거나 6개월짜리로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오차 범위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적어도 이 표에서 본다라고 하면 90% 이상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로 달러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0.59 그러니까 60% 정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보나마나겠죠. 볼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90% 이상짜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틀리니까 이 사이트 주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어떤 걸 좀 내가 그래도 보조지표식으로 내가 이걸 좀 보면서 하겠다 하는데 도움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하고 지금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5% 정도 같이 움직이는데 유로에 의해서 골드가 움직이는 건지 골드에 의해서 유로가 움직이는 건지 그걸 따라갈 수가 없겠죠. 더 헷갈리죠.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저번에 제가 방송 때 설명을 드렸죠. 현재 시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의 캔들 일봉상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러니까 골드도 음봉이고 현재 유로가 음봉이다. 그러면 매도가 맞는 거죠. 네. 근데 골드가 현재 양봉 캔들인데 현재 유로가 음봉 캔들이다. 그러면 그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계수를 보고 90% 이상짜리만 보시는데 같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일봉상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골드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네. 골드를 클릭하면 골드와 나머지 거에 대한 콘하고는 몇 프로고, 뭐 국채하고는 몇 프로고, 이게 상관관계가 다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옆에 종목명을 누르면 되는군요. 그렇죠. 종목명만 누르면 골드와 현재 상관관계가 어떤 게 가장 지금 유사하게 가는 건지 네네. 쭉 보실 수가 있고, 뭐 특이하게 지금 나오는 것은 보시게 되면 네. 뭐 이렇게 찾으려면 원래 없는 겁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찾으려면 없는 거니까 그건 그럼요. 여러분들이 일단 찾으십시오. 내가 좀 환청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오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뭐 골드하고 뭐 어떤 내가 보고 싶은 뭐 상품을 보겠다. 뭐 이렇게 찾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실버도 실버도 있고 자꾸 환청이 들려가지고 헷갈리네. 뭐 내가 콘을 한다. 그러면 콘을 클릭하시면 또 쭉 나오니까 뭐 내추럴가스 아까 요즘에 핫한 종목 내추럴가스를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내추럴가스와 좀 같이 유사하게 가는 게 뭐냐, 뭐 국채가 또 유사하게 가는 건지, 뭐 구리하고의 상관관계, 구리하고 또 내추럴가스는 전혀 상관이 없죠.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가면 이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고 제 책에는 나옵니다. 이게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시청자분들 또 오늘 뭐 제가 또 좋은 선물 또 이거 보신 분들 와 저런 게 있었네 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꿀팁을 또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뭐, 마스터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뭐, 이미 지나버린 시장에 대한 그런 뷰보다는 앞으로 시청자님들이 이 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력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네, 맞습니다. 자, 맞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게 맞는 게 저희가 매일같이 또 시황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꼭 시황을 통해서 가격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 2부도 정말 알차게 1시간 꾸며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되시면은 계속 또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찾아서 또 드리고 아는 것은 뭐 무조건 뭐 드릴 거고요. 제가 뭐 사실 이런 거에 뭐 나만의 비법 이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 비법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절대 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제가 또 찾아봐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 일단 시청자분들이 TV 앞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가 됐든 좀 유튜브는 지식거려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생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파생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제가 또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고축 제가 또 듣고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사십시오 하고 나는 안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사십시오 했는데 깨졌다. 저도 깨져요. 뭐 제 돈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가는 그러한 또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남한산성님 진정한 고수의 마인드 확인하셨고 뭐 앞서서 뭐 국가대표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PD 어땠어요? 네, 오늘 제롬팔의 지금 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좀 더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초반부밖에 전달을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내일 이 자리에 앉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내일 또 이제 정확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정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도 어떠셨나요? 네,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많은 시장에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뭐 저희 방송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신세계 2부 정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